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0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고급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술자리를 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의했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나 아니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건만 지금까지 김의겸의 태도를 보면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의겸은 기자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요. 김의겸이 오랫동안 몸담았다던 한겨레는 도대체 어떻게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자에게 팩트는 생명이고 사실관계 확인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김의겸의 이날 폭로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지요. 다른 것을 다 떠나 김의겸의 입장문에서도 이를 눈치챌 수 있는데 김의겸은 지난 25일 입장문에서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문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가정에 입각한 것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윤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윤 대통령의 오늘 아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워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 국감에 이어서 야당 공식 회의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윤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는 말을 쓰면서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며 국민과 국격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선전선동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윤리위 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밝힌 징계 요청 근거는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 위반으로 인한 국회 명예와 권위 실추인데요.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요. 징계 종류는 경고와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습니다. 자, 앞서 한동훈 장관도 더 탐사와 김의겸에 대해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죠. 자, 지금까지 이른바 김의겸 선전선동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윤리위 제소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김의겸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현재 여론은 진영 논리에 따라 갈리는 양상인데요. 포털에 올라와 있는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좌파 성향 네티즌들은 김의겸의 선전선동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적극 띄우는 양상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건전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김의겸은 자신의 가슴팍에 달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를 국민들에 의해 이미 뺏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따라 김의겸의 허황된 주장을 믿고 이를 재생산,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놀라울 일도 아니죠. 민주당의 거짓 선동의 역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국민들에게 먹혀 대선 결과가 뒤바뀌는 등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진 사례도 많았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멀게는 김대엽의 병풍 조작 사건이 있었죠. 이런 조작 사건이 없었다면 이회창 후보가 당선이 됐을 텐데 이 조작 사건으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재미를 본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마치
뭐 필살기처럼 이를 정치에 활용해 왔는데 황당한 광우병 괴담에 편승하고 천안함 폭침 때는 미 잠수함 충돌설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청와대 구판에다가 고의 침몰설까지 들고 나왔죠. 또 선거 때만 되면 거짓과 선전선동 가짜뉴스를 마치 진실인 양 확인된 사실인 양 퍼뜨렸는데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라가모와 생태땅, 지난 대선 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접대부 줄리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부풀려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도 이들은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을 절대 하지 않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인데 이른바 최순실 300주설, 윤지호 허언 소송 등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선전선동을 일삼아왔지만 그에게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말을 절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뭐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아직도 확인 중에 있다. 이런 궁색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해 왔는데요.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지네들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는 학을 띠고 반발한다는 점입니다. 실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작년 10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조폭 행동대장이었다는 재소자 박철민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여러 장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김 의원은 재소자 박 씨의 진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사업의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 차례 걸쳐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줄 때도 있었다. 조직에서는 이 시장을 이재명 보스라고 불렀다 같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1억 원, 5천만 원과 돈다발, 렌터카 업체의 명함이 함께 놓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용판 의원이 제시한 돈다발 사진과 관련해선 논란이 물론 있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박철민의 자필 진술서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번 김의겸 사태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김의겸과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이재명에게 해당 사안을 물어볼 만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박철민은 내 말이 거짓이면 처벌을 받겠다고 공언한 반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목격했다는 첼리스트는 지금 입원했다는 소문만 무성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판 의원의 제명까지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김의겸은 어떻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더 큰 문제는 김의겸식의 이런 거짓 선전선동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신뢰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반부터 정윤회 씨와의 롯데호텔 미래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였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정윤회가 도대체 누구야? 라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윤회 미래설을 띄운 좌파들의 전략은 이미 통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임기 내내 이것을 이용해 선전선동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4년차에 접어들었던 임기 말 결국 최순실을 등장시키고 최순실이 정윤회와 이혼한 부부 사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4년 동안의 미래설을 추리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거짓 선동이 성공하면서 박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부터 4대강, 자원, 외교, 다스 등등등 국익보다 사익을 먼저 챙기고 돈의 혈안이 된 뇌물을 받아먹는 대통령 이미지를 잔뜩 씌워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때 좌파들이 국민들의 머리에 세뇌시켰던 게 바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구호였죠. 저렇게 긴 시간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세뇌시킨 결과는 전 국민이 다스와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연관됐는지 그 사실관계는 전혀 모른 채 그냥 다스는 이명박 거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에 의해 정권 교체가 되고 자신들이 검찰 등 사정기관에 힘을 쓸 수 있는 때가 오자 다스 주식 한 주 없는 이명박 대통령을 다스 소유주로 만들어서 구속시켜버렸죠. 앞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를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접목시켜 보시죠. 이번 김의겸 새벽 3시 술집 회동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워낙 대처를 잘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앞으로 5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전략에는 몇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화가 있는데 일단 술 좋아하는 술꾼의 이미지, 또 미신을 단단히 믿는 김건희 여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무능한 대통령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게 축적이 되면 임기 말이나 여론이 안 좋아지는 사건이 터지면 새로운 거 한 방 터뜨려 치명상을 입게 만드는 사전 작업을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김의겸 사태를 계기 삼아 이런 좌파들의 선전선동의 역사를 과감히 끊어버리고 씨를 말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특히나 이런 선전선동을 하면 어떤 최후를 맞게 된다는 선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법적 조치 등의 강력한 대처를 표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